박선희 씨 72세 병상에 누워 주름진 뺨을 따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얘야, 엄마는 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니? 의사가 심각한 간 기능 저하를 진단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은 손에 어머니가 5년 동안 매일 먹어온 종합 비타민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그것이 오히려 매일매일 어머니의 몸을 서서히 파괴해왔다는 사실에 그는 절망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복용하던 안전한 비타민이 실제로는 간에 축적되어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합성유해 성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잘못된 믿음 하나로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대가로 치르게 된 것입니다. 닥터 딜런의 건강 비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넘게 노인 건강관리 분야에 종사해온 닥터 딜런입니다. 대형 병원과 영양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수천 건의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박 씨처럼 자신이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매일 스스로의 몸을 독에 노출시키고 있던 수많은 노인들은요. 오늘 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타민 산업이 절대 여러분께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매일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해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나요? 이유 없이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뼈와 관절이 아프고 간과 신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비타민이 사실은 조용히 몸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것이 바로 90%의 노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비타민은 합성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형 제약회사들은 석유나 산업용 화학물질에서 추출한 저가 원료를 사용해 가짜 비타민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윤율은 무려 302.50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런 합성 성분이 체내 흡수율이 낮고 간과 신장에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독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가 낮고 이익이 크기 때문에 생산을 멈추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노인 10명 중 8명이 이런 비타민을 매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비타민을 선물하지만 그 선물이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면 간통증, 신부전, 골다공증 누구도 그 원인이 안전하다고 믿은 비타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도 모르게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김민호 씨 6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은퇴한 교사로 건강관리에 매우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하고 아침 운동을 하고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이유 없는 피로감과 간 주변의 통증, 그리고 피부가 누렇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그의 간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김 씨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밀검사 끝에 의사는 그의 간의 합성 비타민 A 농도가 위험 수치를 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8년 동안 매일 복용한 저가 종합 비타민이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결국 제 몸을 제가 망쳤어요. 김 씨는 제게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어떤 비타민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정말 필요한 영양제마저 거부했습니다. 그 불신과 두려움은 그의 정신건강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같은 의문을 품고 계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온 것이 잘못된 건 아닐까? 지금 먹고 있는 비타민이 혹시 해롭지는 않을까? 저는 그 불안함을 잘 압니다. 오랜 시간 믿어온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전 세계 수백만 명과 마찬가지로 배운 대로 권유받은 대로 건강을 챙기려 한 것뿐입니다. 문제는 정보가 숨겨지고 진실이 상업적 이익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것은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즉시 피해야 할 6가지 유해 비타민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무엇보다 진짜 안전한 천연 영양소를 고르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 세계 수천 건의 임상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제 환자들 중 다수는 이 지침을 따르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간과 신장이 회복되고 뼈와 관절이 강해지며 정신 상태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 공개될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만약 이 내용이 유익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혹시 동의하지 않거나 개선 의견이 있으시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긴급히 경고해야 할 첫 번째 위험한 비타민은 바로 탄산칼슘. 이것은 시장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저렴하며 동시에 가장 위험한 칼슘 보충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험하다고 말할 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혈관을 서서히 시멘트관처럼 굳게 만들어버리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약장 속 칼슘 보충제 병을 꺼내 성분표를 읽어보세요. 제가 장담컨대 첫 번째로 적힌 주요 성분이 바로 탄산칼슘일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그것은 귀중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석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탄산칼슘은 기본적으로 잘게간 석회암으로 칠판분필, 시멘트, 값싼 제산제 등에 사용되는 바로 그 재료입니다. 그것은 뼈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믿음으로 돌가루를 삼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냉혹한 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탄산칼슘은 흡수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특히 위산이 줄어든 노인의 경우 몸은 그중 극히 일부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스러운 문제는 이렇게 흡수되지 못한 칼슘이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 속을 떠돌며 결코 칼슘이 있어서는 안 될 곳, 즉 동맥과 신장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매일 뼈를 튼튼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탄산칼슘 알약을 삼킵니다. 하지만 그 칼슘은 뼈로 가지 않고 주전제 석회가 낄 때처럼 동맥벽에 층층이 쌓여갑니다. 그러면서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으며 좁아집니다. 피는 흐르기 어려워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며 혈압이 오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칼슘 덩어리 일부가 떨어져 나와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심근경색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대규모 임상 연구들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칼슘 보충제, 특히 탄산칼슘을 복용하면 노인층에서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그 위험이 30%에서 40%까지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수치로 인해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60세 이상에게 칼슘 보충제 복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은 어떨까요? 흡수되지 못한 탄산칼슘은 결국 결석을 형성합니다. 그 작은 돌조각들은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고 심하면 심장감염, 심부전, 그리고 평생 투석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환자들 중에는 오랫동안 뼈를 튼튼히 하겠다며 탄산칼슘을 복용하다가 심장결석 제거 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이러니한 비극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칼슘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뼈는 여전히 약하고 잘 부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자연계에서 칼슘은 결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그네슘, 비타민 K2, 비타민 D, 그리고 여러 미량 미네랄과 함께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충제 속의 탄산칼슘은 혼자입니다. 동행자가 없는 고립된 칼슘이죠. 그 결과 칼슘은 뼈로 가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동맥과 심장으로 가버립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입니다. 인체는 두 미네랄이 1대1 비율로 존재할 때 최적의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나 시중의 대부분 칼슘 보충제는 10대 1 심지어 20대 1의 비율로 칼슘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마그네슘 결핍이 생기며 그 결과 혈관경련, 부정맥, 불면, 불안, 근육통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모르는 사이 스스로 건강을 망치는 함정을 파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칼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음식 속에 있습니다. 목초를 먹고 자란 동물의 우유, 치즈, 요거트, 캐피어, 그리고 시금치, 케일, 검은게, 아몬드 같은 식품입니다. 이들은 칼슘뿐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도착지인 뼈로 가게 해주는 모든 보조 성분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러니 그 석회알약을 과감히 버리고 진짜 음식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심장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심각하게 경고드려야 할 두 번째 위험한 비타민은 바로 합성 비타민 D, 즉 비타민 D2 에르고칼시페롤입니다. 효과가 매우 낮고 실망스러운 형태의 비타민 D이지만 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료계의 스캔들 중 하나로 제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료 시스템이 환자의 건강보다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비타민 D의 엄청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신체 시스템을 조절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면역체계는 비타민 D에 완전히 의존하여 작동합니다. 뼈와 치아는 칼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뇌는 기분을 조절하고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비타민 D를 필요로 합니다. 심혈관계, 췌장, 근육, 피부 모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결핍 상태 중 하나이며 특히 햇빛이 적은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게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한국의 노인 중 75에서 80%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감염에 쉽게 노출되고 감기와 폐렴이 오래가며 심지어 암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뼈는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며 만성적인 통증과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삶의 즐거움을 잃고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성 피로로 인해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당뇨병, 심장병, 치매 등도 모두 비타민 D 결핍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건강 위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의사는 검사를 통해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을 발견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그런데 90%의 경우 의사는 비타민 D2, 에르고칼시페롤을 처방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비타민 D2만이 FDA에서 처방의약품으로 승인되어 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천연 비타민 D3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처방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적 이익이 과학을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2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답은 충격적입니다. 버섯이나 효모를 가져와 실험실에서 강한 자외선 UV를 쬐어 인공적으로 생성합니다. 그 결과 만들어지는 것이 에르고칼시페롤입니다. 이것은 자연 상태의 포유류 인간 포함, 체내에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변형된 비타민 D 분자입니다. 즉, 인간의 생리학적 구조에 완전히 낯선 물질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타민 D2는 천연 비타민 D3에 비해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D2가 활성형인 칼시트리올로 전환되는 과정은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게다가 D2는 혈액 속의 비타민 D 운반 단백질과의 결합력이 약해 빠르게 분해되어 배출됩니다. 결국 간과 심장까지 도달해 활성형으로 변환되지 못합니다. 연구 결과 D2는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높이는 데 있어 D3의 30에서 50% 수준의 효율밖에 없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D2가 오히려 체내의 천연 D3 작용을 방해하여 결핍을 더 악화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여전히 D2를 처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하고 잔인합니다. 제약회사는 D2에 특허를 부여받아 고가의 약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D3는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특허를 낼 수 없어 수익이 훨씬 적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환자에게 최선인 것보다 돈이 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수백만 명의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대로 비타민 D2를 복용하고 있지만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거의 개선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피로하고 우울하며 뼈통증과 면역력 저해에 시달립니다. 그들은 다시 병원에 가고 의사는 D2 복용량을 늘리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이 수년 동안 반복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천연 비타민 D씨 콜레칼시페롤 R 섭취하세요. 이것은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때 생성되는 비타민 D 형태이며 간이요, 달걀, 목초를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D씨는 흡수율이 높고 체내 유지기간이 길며 D2보다 2-3배 더 효과적입니다. D씨는 처방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여러분에게 D2를 처방했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D3가 아닌가요? 만약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다른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는 엄청나고 여러분의 건강은 기다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밝혀야 할 세 번째 위험한 비타민은 합성 비타민 비플리, 즉 과학적으로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시아노코발라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이 이름 속의 접두사 시아노, 차노에 특별히 주목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시아노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시아나물 사이어나이드, 우리가 살인이나 자살 사건에서 자주 듣는 그 치명적인 독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합성 비타민 B12에는 시아나물이 들어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매일 자발적으로 몸속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서둘러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그건 아주 미량의 시아나물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한 알, 하루, 일주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수개월,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축적입니다. 여러분이 시아노코발라민 하나를 삼킬 때마다 몸은 시아나물을 B12분자에서 분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하며 이 과정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몸속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 대량으로 소모됩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주력 방어군으로 모든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의 해독을 돕고 노화를 억제하며 암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시아노코발라민을 섭취하면 이 귀중한 글루타치온 저장량이 시아나물을 처리하느라 빠르게 고갈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몸은 보호막을 잃고 각종 독소와 산화 스트레스,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방어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시아노코발라민이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값싼 종합 비타민뿐만 아니라 젊은 층과 중년층이 물처럼 마시는 에너지 음료에도 들어있으며 아침 시리얼, 영양 강화 우유, 각종 건강기능식품에도 첨가됩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아노코발라민에 둘러싸여 있으며 매일 조금씩 몸속의 시아나물 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흡연자라면 이것은 절대적인 적색 경고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의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시아나물입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시아노코발라민을 함께 섭취하면 여러분은 독성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담배의 시안화물, 합성 비타민 B12의 시안화물, 그리고 흡연으로 인해 약해진 해독 능력이 합쳐져 만성 중독, 심각한 간과 심장 손상, 장기적으로는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비흡연자라도 시아노코발라민은 여전히 나쁜 선택입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형인 메틸코발라민에 비해 생체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즉, 몸은 이 합성 형태의 극히 일부만 흡수하고 대부분은 그대로 배출됩니다. 체내 잔류 시간도 자연형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약회사들은 여전히 시아노코발라민을 사용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기 때문입니다. 합성형은 천연형 메틸코발라민보다 생산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시안화물 해독 능력은 유전적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해독 효소 기능이 약하게 타거나 시안화물을 훨씬 빠르게 축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DNA 검사를 한 적이 있다면 해독 관련 유전자를 확인해 보세요. 해독 경로에 이상이 있다면 시아노코발라민을 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비타민 비올리를 붉은 고기, 소간, 달간 그리고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하세요. 이것이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며 흡수하도록 설계된 천연 메틸코발라민의 공급원입니다. 시아노아물이 없고 글루타티온을 고갈시키지 않으며 오직 순수한 영양만 제공합니다. 만약 보충제를 꼭 복용해야 한다면 메틸코발라민이나 아데노실코발라민 형태의 천연 비타민을 선택하세요. 싸다는 이유로 시아노코발라민을 선택하는 것은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시아노아물은 양이 적더라도 결국 독입니다. 제가 긴급히 경고해야 할 네 번째 위험한 비타민은 바로 엽산. 즉,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심지어 널리 권장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러나 이 익숙한 이름 뒤에는 전 세계 인구 10명 중 4명이 알지도 못한 채 직면하고 있는 유전적 위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엽산 아시드폴릭 포릭 아시드는 폴레이트 폴라테가 아닙니다. 둘 다 비타민 B9이라고 불리지만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폴레이트는 자연 상태의 활성형으로 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반면 엽산은 합성된 인공 형태로, 다시 말해 자연이 아닌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입니다. 이 차이는 건강과 질병, 생명과 죽음을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의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7에서 40%, 즉 거의 절반이 MTHFR이라는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문 질환이 아니며 예외적인 경우도 아닙니다. 매우 흔한 유전적 변이로 여러분이나 가족 중 누군가도 모른 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DNA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MTHFR 유전자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성 엽산 팔릭 애시드를 몸이 사용할 수 있는 활성형 폴레이트로 전환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전자가 변이되면, 즉 40%의 사람들에게서 이 효소 기능이 떨어지거나 완전히 정지하게 되면 이 전환 과정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매일 섭취한 합성 엽산은 대사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점점 쌓이며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생화학적 독소로 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진짜 재앙이 시작됩니다. 혈중 엽산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그것은 더 이상 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됩니다. 수많은 연구가 이미 입증했습니다. 합성 엽산의 고농도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위험을 현저히 높입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연구 중이지만 과잉엽산이 잠재된 전암세포를 먹여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엽산의 과다 축적은 면역 체계를 심각하게 억제합니다. 그 결과 몸은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암세포에 대한 방어 능력을 잃게 됩니다. 감염에 쉽게 걸리고 병의 회복이 더뎌지며 면역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요즘 자주 아파요. 면역이 약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 원인이 매일 믿고 복용하는 비타민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 밖에도 만성피로, 브레인포그, 집중력 저하, 우울, 불안, 관절 통증, 소화장애 등 수많은 증상이 엽산 축적과 연관되어 있음에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환자들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각종 약을 먹지만 누구도 MTHFR 유전자 검사나 혈중 엽산 농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비타민 빕라임 형태의 엽산을 복용하고 질병의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엽산이 단지 비타민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밀가루, 시리얼, 빵, 라면 등의 엽산을 인위적으로 첨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3끼 식사마다 합성 엽산을 섭취하고 있지만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몸속에 서서히 축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생존을 위한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비타민과 식품의 라벨을 꼼꼼히 읽으세요. 폴릭애시드 혹은 아시드 폴릭이라고 적혀 있다면 즉시 피하십시오. 대신 폴라테, 메틸폴라테, 하유구 MTHF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바로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조차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성형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식품에서 폴레이트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금치, 케일,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아보카도 같은 채소들이 그것입니다. 자연은 결코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학산업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고드려야 할 5번째 위험한 비타민은 바로 합성 비타민 A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값싼 종합 비타민 제품에 들어있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이것은 농담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수천 건의 실제 환자를 보며 직접 확인한 사실에 근거한 매우 심각한 경고입니다. 합성 비타민 A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극도로 위험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분이 인체에서 사용 가능한 활성형으로 전환되기 위해 매우 복잡한 대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논형이 인체에서는 이 전환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일어나며 어떤 경우에는 거의 완전히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매일 삼키는 비타민 R약 대부분의 합성 비타민 A는 전혀 전환되지 못하고 대신 간과 지방세포에 점점 쌓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루하루 주마다 달마다 독성 물질이 서서히 축적되는 셈입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독소 저장고가 점점 차오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당신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계치를 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해독의 중심 기관 인간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간경변, 간부전, 심지어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합성 비타민 A가 체내에 축적되면 태아에게 심각한 선천적 기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장 기형, 신경계 이상, 그리고 어떤 부모도 상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변형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합성 비타민 A는 비타민 D와 비타민 K2 즉 뼈 건강에 필수적인 2가지 비타민의 작용을 방해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매일 뼈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비타민을 복용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뼈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뼈의 밀도가 점점 줄어들고 부서지기 쉬워지며 노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골절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만약 당신이 그럼 먹는 비타민만 문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합성 비타민 A는 수많은 화장품에도 들어 있습니다. 보습크림, 자외선 차단제, 세럼 등에서도요. 문제는 이것이 피부에 발라진 채 자외선에 노출될 때 발생합니다. 자외선이 닿는 순간 합성 비타민 A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 피부암 위험을 여러 배로 높입니다. 즉, 당신이 피부를 보호한다고 믿고 바르는 제품이 오히려 피부를 암세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독성 성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당신의 비타민병을 손에 들어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만약 레티놀 팔미테이트 혹은 레티놀 아츠테테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병은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망설이지 말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은 그 어떤 돈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A를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자연에 있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비타민 A를 얻어온 바로 그 방식입니다. 방사사육된 닭의 달걀 노른자, 초식동물의 간, 특히 대구간유는 인체가 바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활성형 천연 비타민 A의 보고입니다. 이런 자연식품에는 독성 축적도 과다 복용 위험도 없습니다. 오직 인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순수한 영양만 있을 뿐입니다. 비타민 A는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강, 폐, 소화기관의 점막을 보호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시력을 유지하며 강한 면역 체계의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효능은 오직 천연 비타민 A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합성 비타민 A는 오히려 위험과 질병만을 가져옵니다. 무지로 인해 건강의 선물이 죽음의 저주로 바뀌게 두지 마십시오. 제가 긴급하게 경고드려야 할 마지막 위험한 미네랄은 바로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극도로 저렴하고 흡수율이 형편없이 낮아 거의 쓸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마그네슘 보충제의 90%에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제약회사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소비자의 건강을 희생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건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인체 내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심박수, 혈압, 혈당, 신경기능 그리고 수백 가지 생명 유지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노인층에서 가장 흔한 영양결핍 중 하나로 불면증, 불안, 근육통, 부정맥 그리고 수많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 보충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형태를 섭취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가장 싸고 생산이 쉬운 형태지만 흡수율이 고작 3에서 4%에 불과합니다. 숫자를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 한 알의 보충제에 500mg의 산화 마그네슘이 들어있다면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겨우 15에서 20mg입니다. 나머지 480mg은 완전히 낭비될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 보충이 아니라 합법적인 사기입니다. 여러분은 500mg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만 실제로는 20mg만 얻고 회사는 값싼 원료로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 낭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흡수되지 않은 480mg의 산화 마그네슘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대장에 남아 삼투 현상을 일으킵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장내로 대량의 수분을 끌어들여 심하고 갑작스러운 설사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설사가 시작되면 생화학적 재앙이 발생합니다. 나트륨, 칼륨, 실제 마그네슘, 염소 등 모든 중요한 전해질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악순환에 빠집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려고 마그네슘을 먹지만 보충은커녕 오히려 설사로 인해 마그네슘과 전해질을 모두 잃게 됩니다. 몸은 보충전보다 더 심한 전해질 결핍 상태에 빠집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근육은 통증을 동반한 경련을 일으키며 혈압은 불안정해지고 뇌는 흐릿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몸은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이 마그네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복용량을 늘리면 설사는 더 심해지고 전해질 손실은 더 커져 끝이 없는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 환자들이 산화 마그네슘으로 인한 만성 설사로 인해 극심한 쇠약 상태에 빠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일부는 탈수와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양제가 왜 자신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가 어떤 형태의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이 장기적인 설사가 더욱 위험합니다. 단순히 탈수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막을 손상시키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파괴하며 전신 영양실조를 일으킵니다. 장은 만성적으로 자극받아 염증과 궤양이 생기고 음식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보충제에서 마그네슘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음식에서도 마그네슘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제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길라이시네이트로 바꾸세요. 이것은 아미노산 글리신과 결합된 형태로 흡수율이 80에서 85%에 달하며 고용량에서도 설사를 일으키지 않고 마그네슘의 모든 진정한 효능을 제공합니다. 숙면을 돕고 스트레스와 코르티솔을 낮추며 근육을 이완시키고 에너지를 높이며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며 기분을 균형 있게 유지시켜줍니다. 물론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보다 3대 5배 비쌉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비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작용하는 약과 설사만 유발하는 쓸모없는 약입니까? 건강을 개선하는 진짜 보충제와 해를 끼치는 가짜 보충제입니까? 올바른 선택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진짜 마그네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용지물인 산화석 덩어리가 아니라 값싼 가격에 속지 마세요. 그 무지의 대가는 매일 조금씩 무너지는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약장 속에서 즉시 버려야 할 6가지 위험한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 경고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간에 축적되는 합성 비타민 A, 석유에서 유래된 베타카로틴, 유전자를 교란시키는 엽산, 시아나무를 함유한 시아노코바라민, 동맥을 석회화시키는 탄산칼슘, 장기를 부식시키는 철분, 설사를 유발하는 산화 마그네슘, 효과 없는 비타민 D2,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 습, 그리고 뇌를 파괴하는 구리까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매일 조금씩 빼앗아가는 교활한 가짜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지식이 바로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을 지킬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약장을 점검하고 성분 표시를 꼼꼼히 읽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고 진짜 음식에서 오는 자연 영양소로 바꾸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에 공개될 귀중한 건강 지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상을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분들과 꼭 공유하세요. 그들도 알지 못한 채 이 위험한 비타민들을 복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 더 나아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 덕돌 딜레어는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과 평안,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여러분의 몸에 무엇을 넣을지는 오직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